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위치도 했는데 트위치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트위치가 음악 저작권이 세지면서 방송 전에 우리가 음악을 듣고 나서 좀 시작하는 편인데 네, 좀 같이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려워서 일단은 트위치는 조금 약간 보류해뒀어요. 뭐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은 또 잘못 같이 틀었다가 뭐 정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트위치는 좀 안전하게 일단 내려놓은 상황이고 네, 일단 유튜브하고 카카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트위치에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 네, 방송하는 시간대 저녁 8시에 뭐 유튜브나 카카오TV에서 봐주시면 다시 한번 좀 감사하겠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카카오 네, 이 두 플랫폼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네,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갈게요.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이죠. 새롭게 영입된 맷 도어티가 국가대표 차출해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 소식을 들은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맷 도어티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소식에 무리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고 이번 달 A매치의 아일랜드 대표팀으로 소집된 맷 도어티가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웨일즈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맷 도어티는 그 경기에서 다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아일랜드 축구협회는 맷 도어티가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단의 2명 중 1명이라는 사실을 공개했고요. 이제 이것은 맷 도어티가 남아있던 불가리아와의 경기에서는 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양성 반응이 보이자마자 바로 자가격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A매치 기간이 끝나도 런던으로는 돌아가겠지만 토트넘 경기에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SNS에 이번 A매치 주간은 엄청난 경기들이 많았다. 각 대표팀의 친선 경기, 그 다음에 또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들이 뭐 좀 대단한 경기들이 많았고 그 경기들이 끝나면 뭐 매 경기 때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일단은 이번 대표팀에서 보안들이 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뭐 정말 모르는 일반인이 뭐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나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을 약간 저격하는 네 뭐 저격이라고 할 수 없지 있던 일을 그냥 얘기한 거니까 근데 뭐 찝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어디라고 이제 명시만 안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맷 도어티가 코로나 때문에 뛰지 못하더라도 오른쪽 풀백에는 오리에가 또 복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리에가 맷 도어티를 대신할 경쟁자로 다시금 올라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탄강가 역시 최근에 부상에서 그리고 부진한 상황에서 훈련에 복귀했고 이 맷 도어티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무리뉴는 이번 주 기자회견을 가질 때 분명히 더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뭐 일단 아마 대표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토트넘은 주말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뭐 A매치 주간이 있건 없건 간에 최고의 선수들로 최고의 팀을 맞이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상태로는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민이가 왜 없어요? 흥민이 잘 있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네. 흥민이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흥민이 잘 있고 음성인데 왜? 다음은 자하입니다, 자하. 윌프레드 자하는 자신의 SNS를 보기 무서워한다라고 합니다. 이 CNN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자하가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고 윌프레드 자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받았던 인종차별 때문에 자신에게 온 쪽지조차 보기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인종차별을 겪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12살짜리 소년한테 인종차별적인 메시지까지 받았다라고 하며, 좀, 본인 또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인종차별의 이유가 뭐냐? 뭐 하면서 이제 좀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아는 좀 몰랐는데, 원래 이 선수가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갈 수는 있었는데, 본인이 조금 더 다양한 경기,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선택했죠. 네, 거의 뭐 선택한 거는 팩트인데 옮긴 것 같은 약간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잉글랜드 대표팀 팬들 중에 좀 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한테. 그러니까 같은 대다수가 이제 얘한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타국가 사람들이 아니라 잉글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얽혀 있는지 뭐 좀 약간 좀 자국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참다 못해가지고 하지 마라. 왜 이러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신고해보니까 꼬마애가 또 그거를 썼던 거고. 12살이면 꼬마야지 뭐. 애기지, 애기. 우리나라 치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5학년? 그 정도 나이 때인데 뭐 얘한테 인종차별 한 거니까. 그때 썼던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을 썼어요, 어린애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그거 이후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분명히.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쪽지가 오니까 물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쪽지가 오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거 보기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쪽지함에 들어가면 이제 뭐 자기한테 뭐 힘내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10명이 힘내라 해도 한 명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을 쓰면은 또 그것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인터뷰에서 이제 요즘 인종차별이 워낙에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막 많잖아요.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BLM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권유했고 선수들이 이제 다 하는 편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도 뭐 다 하고 있죠. 대다수가 또 안 하면은 또 안 하는데도 또 욕먹기 때문에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선수들의 선택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아가 최근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권창훈이 독일로 돌아갔죠. 독일에서 1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6일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프라이브르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권창훈은 두 번째 코로나 테스트에서 독일로 돌아간 상황에서 두 번째 코로나 테스트를 했고 그 상황에서 또다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권창훈은 저번 주 일요일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한국 대표팀과 M매치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권창훈은 첫 번째 경기만 뛰고 복귀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첫 번째 경기를 뛰기도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서 첫 번째 경기도 뛰지 못했죠. 그게 끝나고 이제 돌아온 것이고, 일단은 독일로 돌아가서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프라이브르크 클럽이 어제 다시금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컨펌했습니다. 권창훈은 현재 이 독일 보건당국과 협의한 뒤에 11월 25일까지 집에서 격리 조치된 다음에 다시금 한번 이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팩트는 이번 주말에 있을 프라이브르크와 마인츠와의 경기, 우리가 이제 또 마인츠 하면은 지동원 선수가 있는데 지동원 선수가 최근에 선발은 아니고 서브로 뛴 적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마인츠가 상황이 안 좋아요. 여튼간에 뭐 마인츠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도 뭐 지동원이 최근에 이제 서브로 뛴 게 있어가지고 뭐 정우영이나 권창훈이나 후반에는 그래도 나오는 편이니까 후반 경기에서는 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권창훈은 볼 수가 없게 되었죠. 한국에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독일 키커즈에서
이 대한민국 선수들, 그러니까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 선수들, 이게 꼭 1부 리그만 그때 조명한 게 아니라 2부 리그까지. 왜냐면 이제 독일 내에서도 군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시점을 약간 좀 특이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병역 의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뭐 권창훈 얘기나 뭐 2부 리그나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또 군대 가야 되는 이제 뭐 백승호 같은 선수들, 뭐 최경록 이런 선수들 얘기가 좀 이제 약간 칼럼 형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권창훈 선수는 일단은 십자인대가 뭐 나간 적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 그런데 그 부위가, 그러니까 십자인대도 전방과 후방이 있는데 그 위치 때문에 사실 십자인대 파열이면은 그냥 면제 사유 돼도 될 것 같은데 면제 사유에 들어가진 않아요, 권창훈이. 그래서 군대를 지금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물론 가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근데 이제 뭐 이 국내 병역법이 뭐 제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를 살짝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제정이 안 되면 뭐 이제 돌아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뭐 가라 마라 할 수는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니까. 근데 그 축구 커뮤니티에 보면은 대다수는 아닌데 한 열에 한 명 정도? 아니면 20명에 한 명? 이렇게 그냥 막 축구 선수들은 전성기가 딱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대 뭐 빠르면 중반, 아니면 평균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제 그때를 이제 딱 몇 년, 한 3, 4년을 이제 딱 전성기로 보는데, 자꾸 이제 축구 선수들은 이제 뭐 은퇴하고 할 수 있도록 뭐 법을 제정해 줘야 된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핀트가 잘못된 게, 항상 그렇게 왜 말하는지는 알아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유럽 진출도 해보고 다양한 이제 뭐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군대가 이제 자기 커리어에서 발목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선수의 커리어에서 발목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선수의 입장에서 이제 말해주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네. 축구 선수만 운동 선수가 아니라 다른 야구나 농구나 배구 말고도 빈기 종목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다 똑같이 비슷해요. 물론 뭐 체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훨씬 더 전성기가 뭐 빨리 오죠. 10대 때 뭐 이때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평성에는 운동 선수만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뭐 그때 지금 당장 어디 뭐 자기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뭐 운동 선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미래를 막 우리가 걱정해줄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면은 지금 병역은 의무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합법적으로 안 가는 거야 당연히 괜찮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운동선수만 뭐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약간 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압니다.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평성에는 운동선수 외에도 일반인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한두 끝도 없죠.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토트넘으로 이적한 레길론이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올 수 있느냐. BTS? BTS가 뭔데? BTS가 뭐야? BTS가 뭔데? BTS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무튼 이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레길론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왼쪽 풀백이 점점 더 상황이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하니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바로 데려올 수 없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 아스죠, 아스. 네, 레알 쪽 얘기 많이 해주는데 아스니까 토트넘의 레길론이 바이백 조항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냐라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토트넘 팬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이 풋볼 런던에서 한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줬어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레길론의 바이백 조항을 이번,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발동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레길론은 토트넘에서 아주 판타스틱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토트넘에서만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페인 대표팀 선수로서도 현재 이제 스페인이 최근에 스위스와 네덜란드와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그 폼을 이어가면서 레길론이 차세대 또 왼쪽 풀백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도된 바로는 레알은 레길론을 2022년 여름까지 3,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515억의 이적료를 주면서 바이백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길론이 토트넘을 이적할 때 레알과 토트넘 간의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 현지에서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길론, 그리고 레알에서 뛰고 있는 마르셀로의 폼 조화. 마르셀로의 폼 조화는 당연히 이제 나이에서 오는 폼 조화죠. 뭐 물론 선수가 이제 좀 자기네 템포나 리듬감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마르셀로 나이가 풀백의 나이로서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폼 좋아하는 이전부터 좀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한때는 마르셀로가 혼자 진짜 레알 약간 팀 전체가 좀 약간 분위기 안 좋았을 때 혼자 진짜 먹여 살린 듯한 느낌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르셀로의 폼 저하로 인해서 레알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레길론을 바이백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스페인 언론에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풋볼 런던 기자가 낱낱이 살펴보니까 레알이 레길론을 데려올 수 있는 게 내년 여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이제 2022년 여름, 그 두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네, 그 두 번의 기회, 올 시즌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 다음 시즌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에만 바이백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즌 도중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토트넘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즌 도중이라고 하면은 1월 이적 시장,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이적 시장, 그 다음 연도에 1월에 이적 시장, 그 다음 연도에 1월에 이적 시장도 레길론은 중간에 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 BTS는 바르셀로나 못 갈까요? 저는 블랙을 걸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 또 유튜브 한번 갔다 와야겠네. 네. 중간에 왔다리 갔다 하는 거 귀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아, 또 유튜브 한번 갔다 와야겠네. 네. 헛소리 해가지고 자기만 채팅 못 치면 뭐 자기만 손해지 뭐. 어차피 뭐 바로 나가겠지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 내년 시즌 끝나고만 이제 레알이 바이백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최근 보여주는 이제 레길론의 몸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더더욱이 레길론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알이 이 조항을 발동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끝나고만 발동시킬 수 있고 딱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것이죠. 그 두 번의 기회에서 레길론의 의사에 따라 돌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일단 뭐 이 기자에 따르면 이 기자는 런던 쪽에 있는 언론사의 기자이기 때문에 뭐 레길론도 토트넘 와서 뭐 행복해하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뭐 본인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바이백 조항은 말 그대로 네. 토트넘 구단과의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은 말 그대로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는 515억을 레알이 토트넘에게 주면서 나 레길론 데려가겠다 해서 의사 전하고 레알이 레길론에게 전화해서 아니면 연락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갈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레길론이 안 가겠다. 남을 거다. 나 토트넘에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레길론이 나 가고 싶은데 나 레알 진짜 다시 가서 다시 주전 먹고 잘 해보고 싶은데 스페인에서 하면은 가는 거예요. 토트넘이 뭐 주급을 올려주겠다 재계약 이런 거랑은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네. 바이아웃과 비슷한 부분이 많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조항이 토트넘과 레알만의 조항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싸다고? 그거보다 이 금액보다 더 싼 금액으로 토트넘이 레길론 영입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비싼 금액으로 레알이 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선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토트넘도 싸게 영입한 거죠, 얘를. 애초에. 네. 그리고 그보다 비싼 금액으로 레알이 들어가는 거니까 금액적으로는 토트넘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네. 그냥 좋은 선수 잃어버린 것 뿐이지. 그리고 잘 키워준 것 뿐이지. 아쉬울 뿐이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일단 이번 시즌 끝나야 돼요. 끝나고 그때 바이백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제의하거나 이 상황이 나와야죠. 일단은 바이백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겨울 이적 시장 때는 갈 일이 제로다. 0%다.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끝나고만 이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맨유의 알렉스 텔레스 선수인데 최근에 국가대표팀 가서 다시금 두 번째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었는데 재검사한 뒤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맨유한테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 알렉스 텔레스가 이 당시에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루과이전 나오나 했었는데 추가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미 이제 지금은 경기를 치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선발로는 안 나왔고. 근데 브라질이 우루과이를 전반전부터 좀 약간 찌바르는 바람에 네, 결과론적으로는 브라질이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이겼고 이제 음성이긴 하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쉬게 해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이 브라질 대표팀에 있던 텔렉스가 아니라 우루과이 팀에 있던 카바니예요. 카바니는 맨유에서 복귀하면서 이제 경기를 요즘에 좀 뛰는 상태였고 우루과이가 이제 브라질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예선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카바니를 안 쓸 수 없으니까 카바니를 선발로 썼는데 카바니가 후반 70분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네.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죠. 어차피 전반전에 벌써 이미 골을 먹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아르투로하고 히샬리숑이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텔레스가 주전 먹으려고 맨유 갔는데 다시 루크쇼가 잘해짐. 아닙니다. 네. 제가 본 결과로는 텔레스는 주전 먹으러 맨유 간 게 아니라 원래 포르투에서도 주전이었고 제가 주전 먹으러 맨유를 왜 갔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포르투에 뛰는 애가 어떻게 맨유에서 주전 먹으러 맨유로 가. 아무리 포르투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팀이라고 해도. 그리고 루크쇼가 이제 잘해서 주전 먹은 게 아니에요. 루크쇼를 보던 사람들도 왜 텔레스 안 쓰냐고 말을 하던 게 맨유 팬들인데. 네. 왜 그렇게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죠? 네. 좀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아닙니다. 그냥 루크쇼를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솔샤르에 대해서도 맨유 팬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고 텔레스를 왜 안 쓰냐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애초에 텔레스가 첫 번째 대표팀 갔을 때 이전에 갔을 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보였었고 쉬면서 못 뛰었고 다시 또 국대에 갔는데 또 첫 번째 검사 때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했었으니까요. 네. 루크쇼가 최근에 잘했던 경기 있는데 잘했던 모습 보고 나서 바로 이상한 반칙해가지고 막 상황 안 좋게 만든 것도 봤기 때문에 네. 루크쇼가 잘해진 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루크쇼가 지금 안타깝게도 부상이기 때문에 뭐 텔레스가 맨유 가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겠죠 이제. 네. 브랜드 윌리엄스는 올 시즌은 좀 중요할 것 같진 않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표팀 3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젯밤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그 다음에 뭐 크리브초프, 모라에스 이 선수들이 일단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피지컬 코치 한 명이 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전에 마카렌코와 뭐 소볼, 그 다음에 리즈닉 같은 선수들은 이전에 이미 감염이 돼 있었고 언급된 선수들 및 스태프는 이제 이쪽 호텔 안에서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양성 나온 게 우리나라 대표팀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도 지금 스태프까지 합치면 10명이 나왔는데 저쪽도 거진 비슷하게 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심각하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누굴 버린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까부터. 네. 뭘 버린다는 건지.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네, 콜라로프죠. 콜라로프가 예,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크쇼를 버리라고? 아까 본인이 루크쇼. 그 얘기였구나 아까 거. 이 콜라로프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가지고 뭐 지금은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증상도 무증상이고 방역 지침과 절차를 따라서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콜라로프가 또 국가대표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리버풀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부상 아니고 코로나 아니고 한 선수들만 제외했을 때 남아있는 베스트 11 중에 남아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마네하고 피르미누, 바이날둠하고 알리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현재 시즌 베스트 11 중에 4명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번 주말 리버풀이 레스터 시티전을 치르게 될 상황인데 현재는 부상에서 이제 돌아올 티아고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 11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브로 나와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던 디오고 조타를 좀 선발로 쓰면서 조금 이제 이 베스트 11에 힘을 실어주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스 자원들을 이용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수비진의 완전 초토화 상태죠. 뭐 왼쪽 로버트슨도 햄스트링 지금 올라온 상태고 아놀드도 부상으로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빠졌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인 뭐 반다이크부터 시작해서 조고메즈, 마티프 이런 다 부상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 좀 어린 친구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오 조타를 올린다 써도 마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조타가 왼쪽밖에 못 뛰니까 마네는 원래 이전에 리버풀 오기 전에는 오른쪽이 이제 주포였는데 살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타가 왼쪽밖에 안 되니까 마네가 오른쪽 가고 조타가 왼쪽 가고 중앙에 티하고 가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수비 라인이 지금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시즌 초반에 원래 수비 유망주였던 선수 한 명도 울버햄튼으로 이적시켰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리그도 어린 선수로 꾸린다고 하지만 계속 치러야 되는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것들도 어린 선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리버풀은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야 이거 너무 선수가 없다. 아무리 어린 친구들로 뭐 메꿔 쓴다고 쳐도
될 수 있겠냐. 1월 달에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수비진 영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리버풀이 일단은 언론에 말하기는 우리 1월 달에 선수 영입 안 할 건데? 우리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데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리버풀이 대놓고 우리 1월달에 선수 영입할 거야, 우리 1월달에 수비 지금 박살나가지고 영입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 리버풀에서 오퍼가 왔을 때 그 팀에서 만약에 100억을 줘야 되는 거면은 150억을 받아낼 거다, 200억을 받아내려고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 600억 700억 하는 선수가 있다면 뭐 1000억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네,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먼저 나서서 우리 영입할 건데 라고 이제 말하진 않겠다라는 거지. 그때쯤 언들이 가가지고 선수나 구단한테 쓱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지. 굳이 뭐 언론에 말하면서 우리 꼭 1월달에 선수 뭐 필요하니까 무조건 영입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팀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에서 몇 명 이제 너무 원투소리 잡겠죠. 너무 잡을 텐데, 그 선수들에 대한 오퍼를 넣었을 때 상대 팀에서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부를 거니까, 네, 그렇게 뭐 가격을 망치느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영입을 하든가, 네, 이럴 거라는 이제 분위기가 훨씬 더 형성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결과론적이에요. 네. 결국 어린 팀을 써가지고 순위도 밀리고 이래저래 좀 어려워지면은 정말 영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순위 방어 잘 하면서 한두 경기 좀 말리고 좀 있으면 이제 부상자들도 돌아올 때가 되면 그냥 가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요즘에 이제 리버풀이 돈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영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모 베르너도 정확히 따지면 돈이 없어서 영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90% 이상 드는 이게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코로나 약의 종말을 예견해 주면서 관중들도 이제 들어올 시간이 되고 하면은 결국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또 효과나 이제 잘못된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천천히 보고 있는 거죠. 괜히 돈을 막 썼다가 돈을 벌 궁리가 없는데, 벌 수 있는 루트가 없는데 잘못되면은 안 되니까 그냥 돈을 아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리버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넨 같은 팀, 미넨도 챔스를 우승했는데 한지 플릭이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못 사줬어요. 임대해서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도 영입이 안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는데 돈을 쓰면은 벌 수 있는 루트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왜냐면 독일 내지 프랑스도 다시 무관중으로 들어갔고, 독일도 원래 관중 좀 받다가 다시 무관중으로 들어갔고, 잉글랜드에 계속 무관중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상황이 무서운 거죠. 돈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부채색 또 늘어가고 또 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막기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이 빚을 다른 카드로 막고 이 빚을 또 다른 카드 막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껴 쓰겠다. 아껴 쓰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한번 성적을 내보겠다는 거지. 이전 시즌들처럼 다른 부자 구단들도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리버풀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며, 이것저것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 많다며라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냥 아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리버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클럽도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클럽도 지금 상황에서 돈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클럽도 티모 베르너를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티모 베르너가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클럽에서 100억, 200억, 300억 이런 걸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아껴 써야 된다. 맨유도 산초를 못 산 게 아니에요. 안 산 거야. 정확히 따지면. 왜냐면은 맨유가 부채가 많은 구단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빚도 재산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빚도 왜 재산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은행에서 파악하고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맨유가 대출을 받고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산초를 살려는 마음이 진짜 완전히 있었으면은 못 살 건 아니었다는 거지. 다만 맨유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급이 존나게 나간다. 산체스라고 이제 떠난 걔한테 주급을 졸라게 줬고,
그리고 포그바한테 지금 졸라게 주고 있고 주전을 쓰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데이한테도 졸라게 주고 있으니까 산체스는 떠났지만 산체스가 쌌던 똥들 아직 그것도 못 치웠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도 고액 주고를 받지만 제대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맨유 몇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지 말자. 그냥 일단은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맨유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결과론적으로. 뭐 물론 이렇게 결과적으로 됐을 때는 사줬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맨유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메가클럽이라 하잖아요. 맨유나 바르셀로나 뭐 미넨이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을 더 돈을 지금 못 써요.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단이 선수를 안 사고 싶겠냐고. 근데 레알 같은 클럽도 돈을 못 쓰니까 레알이 왜 돈을 못 쓰겠어요? 일단은 레알이 살려고 하는 선수들 중에 지단이 포그바 되게 좋아했잖아요. 데려오고 싶다고. 근데 메워질 것 같거든. 그리고 임대간 선수들 중에 미드필더 라인이 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쓰자. 그리고 지금 쓰려는 금액은 한 방에 그냥 그 한 방은 누가 했습니까? 결국에는 공격수 자리예요. 벤제마 자리 뛸 수 있는 선수를 한 방에 노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레알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그런 선수를 데려오려면 얼마를 써야겠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기본 2천억 아니겠습니까? 1천억은 좀 이제 좀 너무 금액이 짜치는 금액은 아니지. 1천억도 지금 엄청 큰 금액인데 짜치다고 할 수 없는데 정말 레알에서 뛸 수 있는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려거든. 뭐 2천억 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레알이 사기 맞았잖아요. 런던 팀한테 그 계약기가 얼마 안 남은 애한테 사기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은 메워지지 않는 거야. 거기서 뭘 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기 맞아가지고 걔한테 준 돈 있잖아. 그 런던 구단한테 준 돈. 그 돈 주고 뭐 지금 회수가 안 되니까 일단 뭐 관중도 안 들어와. 그다음 성적은 뭐 사실 뭐 레알이 지금 라리가 괜찮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벤제마의 원래 이제 세대 교체? 원래 벤제마의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겠죠. 최근까지도. 레알이 누구를 영입하려고 했습니까? 레반도프스키였죠. 그 레반도프스키도 레알로 이적하기 위해서 그 슈퍼 에이전트로 바꿨고. 근데 이제 미넨에서 보내줄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굳이 미넨과 등지면서까지 막 안 좋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그 레알로 가지 못한 거는 아쉬워하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뭐 마음을 잘 잡고 뭐 이제 미넨에서 우승도 했고 우승은 이제 뭐 리그 우승 말하는 게 아니라 챔스 우승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고 싶은 건 이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레반도프스키보다는 결국은 이제 케인 아니면 음바페죠. 홀란드. 그래서 케인, 음바페, 홀란드 1선에서 뛸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케인, 음바페, 홀란드 누가 와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음바페는 이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음바페란다. 홀란드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홀란드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려면 몇 년 남았어. 한 2년 남았더라고요. 그냥 당장 벤제마가 2년까지 버텨주면 괜찮은데 못 버텨주면은 음바페 아니면 케인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도르트문트랑 잘 쇼부 쳐가지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랑 레알 마드리드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옛날에 뭐 영입한 선수 뭐 잘 안 됐지만 걔 얘기 또 하고 싶지 않고 걔는 리버풀에 잠깐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걔와 거래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낸 선수 중에 헤이니에르 우리 올림픽 대표팀에서 붙었던 그 선수 헤이니에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인터밀란으로 이적했지만 그 풀백에 선수도 또 2년간 또 임대 보내주면서 이래저래 그냥 잘 서로가 오고 간 선수들도 있고 보내서 잘 됐던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이는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굳이 바이아웃 금액이 아니더라도 뭐 적정선에서 이제 이적료가 이해가 된다면 갈 수도 있는 거. 결국에는 음바페, 케인, 홀란드인데 홀란드겠죠 뭐. 졸라 잘하잖아요 진짜.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당장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라리가 1위고 일단은 뭐 메시도 라리가를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네. 메시 나가고 나서 그냥
널널하게 계속 1위 할 수도 있고, 뭐 바르셀로나 메시 나가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모르니까 우리가 결과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네요. 아무튼 뭐 리버풀이 지금 시즌 베스트 11으로 생각했던 선수들 중에 남아있는 선수가 저 4명, 마네와 피르미누, 바이널둠, 알리송인데, 피르미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기서 못해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얘 좀 맛이 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열심히 뛰어줬었고 잘해줬던 건 맞지, 팩트였지. 정말 좋았죠. 9.5번에 정말 잠깐이긴 하지만 전 세계 9.5번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 중에 피르미누만한 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도 잘해주고 골도 잘 넣어줬었으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좀 맛이 지금은 갔죠. 네,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막 많은 팬들이 브라질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전성기가 왔다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또 약간 살도 조금 붙은 느낌이 있긴 하고, 네, 아무튼 뭐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해줬던 거는 무조건 맞기 때문에 뭐 욕할 마음은 없고, 기회를 근데 이 정도 주면은 좀 본인이 좀 약간 이 컨디션이나 폼이 올라야 되는데 너무 안 올라오니까 기회를 많이 준다 생각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 비해서. 근데 이제 더더욱이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은 뭐 톱에 조타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살라야 뭐 지금 코로나 양성이니까 그것만 이겨내면 다시 조타를 이제 톱자리에 또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교체 자원, 마네나 살라의 교체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당장은 이제 좀 약간 리버풀이 좀 급하다, 이래저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에 대량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양성 반응 보였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스위스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네이션스 리그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코로나 양성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스위스 당국이 딱 말했어요. 경기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 경기 못 하겠다. 위험해가지고. 해가지고 경기도 안 할 거고, 니네 대표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양성자건 음성자건 너네 대표팀 사람들 다 그냥 격리하겠다. 호텔에 나오지 말아 해가지고 경기 자체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축구협회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스위스에서 좀 거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 네이션스 리그가 아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UEFA 이 단체에서 이 코로나 관련돼 있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이제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경기를 안 했으니까 경기가 이제 미뤄진 거잖아요. 미뤄지게 되면서 뭐 언제 다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뤄진 건 맞는데 이게 정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스위스 당국에서 그럼 우리 이때 하자라는 게 맞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네이션스 리그 안 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는 그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결과론적인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표팀의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뭐 그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는 특별 프로토콜이 생긴 거니까, 규정이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잘못을 판단을 하고 이제 스위스가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잡혀지지 않고 너무 연기되면 이거는 몰수패 처리가 된대요. 몰수패 처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무조건 3대 0입니다. 스코어는. 네. 3대 0으로 스위스 승리로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끝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연기만 된 거고, 이게 몰수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팩트로 나오진 않았어요. 스위스가 결정을 해야죠, 이제. 그 소식이고, 다음 소식은 네. 프랑스 리그왕이 1월 초까지 무관중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스포츠 경기장, 축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1월 달까지 열리게끔 하지 않겠다. 재개가 될 수 없다. 경기는
리그는 진행하지만 각 스포츠의 리그는 진행하지만 관중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프랑스 정부가 올 12월 초부터 스포츠 팀들에게 무관중으로 인한 손실액도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축구팀만 말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모든 프로 스포츠 팀들에게 무관중이니까 관중을 받지 못하니까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금액 보상액은 각 팀별로 이 티켓팅 수입이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정말 인기 있는 구단이라고 해도 뭐 그게 축구팀이 될 수도 있고 농구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인기 있는 팀이라고 해도 한 팀당 최대 500만 유로까지, 그러니까 65억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 그 전액 보상은 아니고,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액 보상은 힘들고, 네. 이제 500만 유로, 65억까지만 보상해 줄 테니 이거라도 좀 이제 받고 좀 팀을 꾸리는데 보태 써라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기팀에 한한 거고, 뭐 다른 팀들은 그 비율에 계산을 따로 해가지고, 네. 더 낮은 금액을 받겠죠, 대다수는. 네. 그래도 뭐 지금은 저렇게 한 푼 한 푼이 아쉬울 때라, 네. 무조건 받아야죠. 다음은 오피셜 소식인데요. 피파 클럽 월드컵이 2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2021년 2월 미네는 몇 달 만에 이제 다시금 자신들의 6번째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피파 클럽 월드컵은 2월 1일부터 카타르에서, 중동인 카타르에서 시작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자 팀인 미넨이 2월 8일 준결승을 치르고 이긴다면 3일 후에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뭐 기록은 바르셀로나만이 2009년에 6개의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가장 많은 타이틀을 획득했던 한 해로 기록이 남아있고요. 뮌헨이 우승한다라면 이 타이틀과 동일한 타이틀 횟수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열리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다시금 재개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다가 각 나라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팀들이, 나가는 팀들이 카타르 국가에다 모여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요일날 이제 2경기, 토요일날 아마 서울하고 울산이 있고 일요일날 수원과 전북이 따로따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클럽 월드컵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팀들의 재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 팀들이 몇백억씩 벌어들이는 뭐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저런 데 나가가지고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클럽 월드컵으로 인한 또 다른 팀들도 클럽 월드컵만 나가면 일단은 받는 금액도 있고, 네. 지금은 돈 한 푼 한 푼이 중요할 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클럽 월드컵은 각 팀들에게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선수들도 나가고 싶어하고, 말 그대로 클럽 월드컵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대륙별 챔피언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대회다 보니까 선수들도 생각 외로 많은 욕심을 내고 있죠. 뭐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팀들이 이제 그 안에 팀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개최국에서 열리는 거기 또 리그 우승팀도 아마 참가할 거예요. 일본 팀도 가나? 모르겠네. 원래 일본에서 개최를 많이 했어가지고 J리그 우승팀도 나가긴 했었는데. 네. 아무튼 클럽 월드컵은 2월로 연기가 좀 되지만 열릴 겁니다. 리버풀이 새롭게 이주를 한 이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네.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첫 번째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전 훈련장이었던 멜우드 훈련장 부지는 아주 좋은 가격에 다른 곳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며,
이제 리버풀 훈련장은 다 철거를 할 것이고 거기를 싹 밀어버리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하네요. 네. 저 보시면은 사진에도 악사 트레이닝 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사 리버풀의 메인 스폰서 악사 이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애들 훈련 저게 밀러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일부 훈련이라고 보는 거지 저거 다 애기들만 보이고 여기 트레이닝 센터가 되게 새로 졌으니까 당연히 새로 졌으니까 신식이죠. 네, 신식이고 토트넘 이 트레이닝 센터가 진짜 좋아 보이긴 했는데 여기도 뭐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워낙에 역시 토트넘도 거의 뭐 새 건물이고 여기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막 진짜.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이제 최근에 우승한 그런 이제 또 기록을 담아가지고 벽면에 막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이상한 거 붙여놨던데 하면서 막 있어요. 이게 이 트레이닝 센터 궁금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고정 댓글로 해놓은 영상도 있고 아니면 리버풀 그 유튜브 그 이제 채널 가보시면은 지금 이거 홍보 많이 해요. 트레이닝 센터 옮겨가지고 홍보 많이 해요. 거기 가보시면은 실내 훈련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훈련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리치료실, 수영장 다 나와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다수 이제 빅클럽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게 부지가 넓고, 정말 많은 팀들, 이게 1군 팀만을 위한 이제 훈련센터가 아니라, 뭐 메르드도 비슷했지만, 아무튼 그때보다 더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카데미, 유스, 그 다음에 여성팀, 1군 팀, 뭐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연령대별 경기가 함께 열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부지도 크고, 경기장도 잘 만들었고 하면서 네, 이것저것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물리치료 관련돼 있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은 기기들이 도입돼가지고 네, 현존하는 클럽들 중에 가장 최신식으로 졌으니까 네, 보면은 뭐 입이 떡 벌어지죠. 네. 독일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에게 6대 0으로 찌발렸습니다. 찌발린 거죠, 6대 0이면. 네. 독일이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에게 찌발렸고, 독일은 세비야에서 스페인에게 6대 0으로 패하면서 이 경기를 비기면 독일이 네이션스 리그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져버리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독일이 조별 1위를 유지하려면 무승부만 하면 됐는데 그 무승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독일이 좀 무너졌죠. 스페인에서는 모라타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페란토레스와 로드리, 페란토레스는 맨시티, 로드리는 리즈 유나이티드 뛰고 있죠. 이 두 명이 하프타임 전에 벌써 골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 페란토레스가 두 골을 후반에 더 넣으면서 이날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달성했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교체 투입된 오야르사발이 89분에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6대 0으로 찌발렀죠. 말 그대로. 네. 레브도 이날 경기 표정 보면은 그냥 내내 그냥 얼이 나갔어요. 그냥 얘도. 그냥. 조던님 고민 밑에 네. 원래는 이게 움직이는 것도 인식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우리 집에 불빛이 약해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카메라를 싼 거 써가지고 네. 무슨 곰인지 모르겠어요. 반달곰인지. 반달곰 아니겠지. 반달곰 검은색이니까. 불곰이겠지. 불곰. 말씀하신 반달곰이나 북극곰은 반달곰은 이제 검은색이고 북극곰은 흰색이잖아요. 쟤는 불곰 움직이네. 쟤는 불곰 쪽이잖아요. 네. 이제 독일이 스페인에게 6대 0으로 찌발리자마자 하나의 축구협회에서 게시물이 올라왔죠. 바로 이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네. 하하하하 네. 잘못 친 줄 알았어요. 네. 하하하 하면서 네. 그냥 뭐 비아냥된 거지 쉽게 말하면 지들이 옛날에 이제 한번 찌발려 왔으니까 하하하 우리만 알겠냐 하하하 이런 거지 뭐 하하하. 네. 브라질이 사실 이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서 욕을 먹은 게 뭐냐면 쟤네들은 지들이 복수를 하고 이제 좀 저는 게시물 올리면 괜찮은데 남들이 복수를 해주고 놀리니까 좀 이제 웃기지 않나라는 이제 뭐
그런 약간 또 얘기도 나오고.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튼 뭐 스페인이 또 브라질 아니 스페인이 독일을 6대0으로 이길 줄 몰랐네요. 스페인도 잠깐의 이제 부침이 있던 또 나라였으니까 대표팀이. 네. 그래도 독일이 아주 심하게 좀 말렸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인 이 라모스와 바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명이죠. 네. 두 명의 중앙 센터백인데 이 두 선수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1선발인 센터백 라모스와 바란이 모두 자국 대표팀에서 경기를 뛰다가 부상이 의심돼서 좀 교체를 해준 상황이었고, 스페인 축구연맹의 간략한 성명에 따르면 라모스는 우측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뛰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뺐고, 바란도 파리에서 열렸던 스웨덴과의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가 4대2로 승리했는데, 바란도 이제 전반전 끝나자마자 조금 약간 안 좋았었나봐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교체가 되었고, 바란 역시도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인 데샹이 바란이 왜 뺐냐, 바란이 왜 나갔냐 라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으니까 조금 햄스트링 쪽에 바란도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단은 라모스하고 바란이 이번 주 주말에 열릴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경기에서 둘 다 좀 결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그래도 라모스가 좀 더 심하대요. 일단 부상 정도가. 그래서 라모스가 이 주말 경기만 못 뛰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인터밀란을 상대해야 하는데 홈에서 그 경기에서도 라모스가 조금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리버풀만큼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중앙 수비의 핵심 주전 두 명이 지금 빠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럴 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지. 물론 이제 리그야 레알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리그야 뭐 한 경기 좀 말려도 상관없지만 이제 챔스는 좀 조심조심 해야지. 챔스도 뭐 레알이면 상관없지. 잘하겠지. 저는 바르셀로나 팬이라 바르셀로나 걱정이나 해야지 뭐 레알 걱정 하긴 레바민 걱정 원래 하는 거 아니라 했는데 바르셀로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소식은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에요. 네. 또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심판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름은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란의 이제 국제 심판 이 파가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피파 국제 심판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란 사람이 맞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이란 사람이었는데 이란 축구 연맹으로부터 파가니가 이제 제외가 되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식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제 이란 쪽의 심판,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란 축구 연맹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정부,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 이 상황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란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심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고, 이 국제 심판 중 아시아 국제 심판 중에 월드컵에서 경기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배정도 받았던 심판이고, 그러니까 월드컵 배정을 받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챔피언스리그 배정받은 심판들은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UEFA에 속해 있는 나라의 심판들인데, 월드컵에 있는 수많은 이제 조별 경기들이라고 해도 어떠한 한 경기라도 메인으로 주심을 맡으면 진짜 사실 인생 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중요한 경기에서 초빙돼서 심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데려오는데 이제 또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시아 내에서는 사실 자랑이죠.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는 자랑인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 축구 심판이 월드컵에서 주심을 맡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지만 이란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자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가족의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주 갔어요. 이민은 아니고 이주를 갔어요. 호주에 살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호주가 이제 알았지.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가 오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봤는데 월드컵을 나갔던 심판이라 하니까 이씨 뭐야?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거 여기 왜 왔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가족의 어떤 뭐 상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가족 문제로 이제 호주로 이주를 갔다. 이란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이란의 리그에서 심판을 받던 사람인데 이제 뭐 호주로 갔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축구연맹이 진작에 눈치를 채고 호주 A리그 전임 심판을 맡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쪽에서 또 하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란 사람이 호주로 이주 가서 거기서 뭐 가족들 다 떠나 있는 상태고 쟤도 뭐 그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얘를 우리가 대표로 생각하는 이제 심판으로 생각을 해도 되냐 하면서 이제 약간 제명시킨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요게 맞는 행위냐, 아니 뭐 이란에 중요한 경기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심판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뭐 굳이 꼭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어야 됐냐라는 부류가 있고 뭐 잘했다라는 부류가 있고 한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피파 국제심판 명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월드컵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서는 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려면 국제심판 명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심판이, 물론 뭐 자기의 직장은 이제 호주에서 구하겠지만 국제심판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안타깝게 됐다고 봐야겠죠.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2년간 재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라모스를 데려오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의 협상까지는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알과 라모스 사이에 2년간의 재계약에 서로가 동의하면서 원칙적인 구두 계약 정도는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세한 옵션들이 몇 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확실한 이제 오피셜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현재 뭐 에이전트들이나 스페인 언론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고, 레알의 이제 보도진들과 라모스가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알은 이 라모스와의 재계약을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첼시의 하베르츠, 그 다음에 이제 첼시의 필리식이 주말에 있을 첼시와 뉴캐슬 경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먼 존슨이 전하길 이 하베르츠와 필리식이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베르츠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현재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뉴캐슬 경기를 뛸 수가 없다. 물론 그 기간은 뛸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기간은.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베르츠가 이제 그동안 쉬면서 이제 훈련을 못했잖아요. 원래 격리할 때는 뭐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맨날 게임이나 하거나 아니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훈련 못해가지고 폼이 좋았는데 지금 다시 매치핏으로 뛰기에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베르츠는 일단 뉴캐슬 경기 전에 그냥 몸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 같고, 그 다음 필리식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서 일단은 첼시가 경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첼시가 한 43일 동안 치러야 되는 경기가 13경기예요. 여기에는 리그, 그 다음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43일 동안 13경기니까 대충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3일 뒤에 또 경기, 3일 뒤에 또 경기, 좀 이제 좀 쉬는 날은 4일 쉬고 또 쉬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첼시가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하베르츠가 폼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썼다가 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매치핏으로 만들고 난 뒤에 쓰겠다라는 램파드의 생각이고, 필리식도 현재 지금 부상 이후에 복귀를 서두를 생각이 없으며, 네. 현재는 필리식은 하베르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게 부상이었기 때문에 매치핏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회복 훈련을 아직 끝내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 훈련 끝나고 이제 풀 트레이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풀 트레이닝 받고 매치핏 만들고 하다 보면은 아마 필리식보다는 좀 더 늦게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뭐야? 황희찬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벌써? 이게 얼굴은 황희찬 사진인데요. 그냥 황의조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네. 황의조가 1골 1도움으로 카타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공을 세웠습니다. 이틀 전에 열렸던 한국과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경기 시작 15초 만에 나온 황희찬의 선제골과 전반 35분 황의조의 득점에 힘입어서 한 골 추격에 그친 카타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 경기를 승리한 한국 대표팀은 이번 A매치 두 번의 경기에서 1승 1패 성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의조가 이제 첫 번째 골을 황희찬에게 어시스트하면서 어시한 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손흥민이 올려준 어시스트를 잘 돌려놓으면서 골로 넣었기 때문에 1골 1어시 두 골에 모두 관여하게 되면서 이날의 MVP죠. 뭐 일단은 이날 경기를 다시금 복귀할 정도로의 기억이 이제 없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족같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찬스는 잘 살렸다 라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가 어땠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몇 번의 그냥 찬스를 그냥 잘 살렸다. 우리가 원래 찬스를 못 살리는 약간 스타일의 대표팀이었는데, 그래도 찬스 잘 살린 거는 그냥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일단은 벤투 감독에게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던 선수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오스트리아 가기 전에 4명의 주전 선수들, 조현우, 그 다음에 김민재, 김승규, 김영권. 조현우 왜 들어왔지? 박지수인데? 그럼 3명이 이제 주전 선수들, 우리가 베스트 11에 쓸 수 있는 3명이 또 베스트 11에 못 들어갔고, 또 우리가 다양하게 써보려고 했던 선수들조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해줘야 되는 건 이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나서 제가 이 경기를 다 중계했잖아요. 근데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가 수비 조직력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외파들을 정말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소집해서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수층이 바뀌면서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선수를 놓치는 건 괜찮아요. 선수를 놓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수비 지역에서 수비수들이 나왔으면은 그 수비수들이 보여주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못 잡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을 올려도 문제고 라인을 내려도 문제인 게, 올리면 올린 대로 뒷공간 털리고, 카타르에게 드리블 치면서 걔는 막 달려오니까 뒷공간 털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 멕시코랑 할 때는 멕시코가 워낙에 많이 우리한테 밀었으니까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길목을 막으면 굳이 슈팅을 1대1로 이제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목을 막으면 이제 슈팅의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예 안 나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카타르에게도 위험한 찬스가 많았고, 멕시코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심지어 멕시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강한 팀 한국을 상대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왜 5분 만에 3골을 먹혔으니까. 걔네한테는 이제 5분이면 충분했다. 5분, 우리 딱 5분 집중했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 걔네 언론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걔네도 막 좀 놀라지 않았을까? 5분 만에
후루룩 먹는 게. 네. 이거 5분 만에 먹겠지 뭐. 그냥 그래서 좀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김영건이 한다. 권경원은 제가 또 K리그를 보고 있고 좋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K리그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경원이 이제 시즌 베스트 11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 선수예요. 그러니까 나름 K리그에서는 실제로도 상주 상무에 뛰고 있으니까 짬밥 먹고 있는 선수인데 K리그 내에서는 나름 그 짬밥을 먹었던 선수니까 그 짬밥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즌 베스트 11에 들어간 건데 이거 할 말 없더라고. 내가 그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조차도 저런 애가 어떻게 뭐 K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못하니까 할 말 없더라고. 그냥 보고 그냥 하고 왔는데 이 두 번째 경기인 카타르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달라졌겠지. 그리고 카타르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팀이고 그 다음에 또 권경원이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중동 리그에 뛴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카타르한테도 이 정도로 우리가 저기 하면은 좀 권경원을 이제 서브로 데려가는 것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웬만하면은 K리그에서 이번에 차출된 선수들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원두재 같이 그날 이제 중앙수비 갔던 원두재는 사실은 수비형 미들 라인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고 거기서 더 세련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두재는 올렸으면 돼요. 근데 권경원은 말 그대로 거기에만 쓸 수 있어요. 말 수비 라인에만. 근데 거기에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쉴드 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원두재는 좀 어린 선수고 원래 올림픽 대표팀에서 더 보여줄 게 있는 선수고 좀 지금은 급하다 보니까 이제 데려왔다 정태욱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권경원은 성인 대표팀에만 쓸 수 있고 그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뭐라고 비호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정말. 그래서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뭐 실드 치려는 거 아니고 그냥 권경원은 제가 봐도 뽑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뽑으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뭐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이면은 뭐 뽑아야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뭐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다음에는 이제 김영건하고 김민재를 꼭 데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둘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 둘 없이 우리가 중앙 수비를 논한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말해봐도 덜 받아. 아무튼 네. 멕시코랑 우리는 한 점 차로 이제 3대1로 졌고 일본은 2점 차로 졌으니까 된 거다. 뭐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우리 막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 강한 상대들이라 생각하고 가장 큰 라이벌이라 생각하는데 외국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외국 애들은 무조건 일본이 넘버원 팀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일본이. 그 다음은 이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3순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또 AFC에는 호주가 있잖아요. 네. 호주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생각보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축구 팬들이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계속 이제 유럽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존감이 높은 건 이해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그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한국 팬들이 뭐 외국인 만나면 뭐 두유노 많이 하잖아요. 박지성.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홍종호 별로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홍종호를 뽑아야 되지 않았었냐. 홍종호 최근에 리그에서 잘했고 전북이 K리그 우승팀인데 그래도 그 우승팀 주전 수비수는 뭐 일단 김민재나 김영건이 못 가는 상태였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 벤투 안 뽑는 거 어떻게? 본인이 괜찮다는데 본인이 원두재 쓰겠다, 권경원 쓰겠다, 정태 뽑았다라고 하니까 뭐 그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홍정호 뽑고 정태욱 그냥 올림픽 대표팀 선수니까 그냥 거기 보내가지고 거기서 경험 쌓긴 해주지. 정태욱 2경기 연속으로 경기도 못 뛰고 가서 구경만 하고 있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나도 왜 그랬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홍정호 갔으면은 홍정호를 교체 출전을 시키던가 한 경기라도 배정을 했었을 텐데 뭐 그것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팬들도 K리그 팬들도
아니면 축구 팬들도 홍정호 그냥 써보지. 옛날에는 붙박이었잖아요. 홍정호 나름. 이제 나름 붙박이였으니까, 대표팀. 가뜩이나, 홍정호 그 전북현대 우승하고 나서 JTBC에서 그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 여성 리포터분이 홍정호한테, 이번에 대표팀도 뽑히시고, 좋으시겠어요? 했는데, 홍정호가, 에? 저 안 뽑혔는데요? 그래가지고, 분이 안 좋거든요. 대체 발탁을 했으면은 좀 약간, 안 좋았던 기분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대체 발탁이 안 됐어요.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 주세종이 대체 발탁이 된 거죠. 네. 주세종이 대체 발탁된 거고. 또 홍정 한 명 더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좀 우리도 든든하게 데려가면 좋지. 근데 뭐 벤투 감독이 홍정호 무조건 봤을 거야. 왜냐면 홍정호는 전북 현대에서 무조건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중앙 수비였기 때문에 봤을 텐데 안 뽑은 거는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지 뭐. 분명히 뭐 프로필도 봤겠죠. 뭐 저 선수가 분데스리가 뛰다가 뭐 중국에 갔던 선수구나. 뭐 나름 뭐 했겠구나 생각하는데 뭐 자기 뭐 스타일이 아니면은 뭐 대표팀 감독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지. 자기 팀인데. 네, 그래서 뭐 그러니 하는 거죠. 아쉽긴 한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라게 하기보다는 뭐 많은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뭐 또 말하는 거지만 감독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카타르전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황희찬 선수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결과 황희찬과 또 대한민국 스태프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으며 황희찬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및 스태프가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다른 기사도 확인해 보면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5명, 그 다음에 스태프 2명, 이 7명은 현지 규정상 오스트리아의 숙소에 잔류해서 열흘간 자가격리를 끝내고 코로나 테스트를 다시금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 중에 대표팀 주치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조리장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이제 오스트리아를 말하는 거죠. 오스트리아에 남아서 한국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네.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스태프들과 주치의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항상 한국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련해서 이제 챙겨줄 음식 같은 거 챙겨줄 사람들도 함께 남는다고 해요. 양성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전세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세기를 이용해서 방역돼 있는 뭐 전세기를 이용해서 조기 귀국을 협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열흘간 오스트리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락한 거죠. 오스트리아한테 우리가 이 전세기를 보낼 테니까 좀 귀국시키는 걸로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열흘간 거기 계속 내버려 두기에는 좀 약간 너무 긴 시간이다라고 이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오피셜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로 돌아갔다라는 권창훈 같은 경우는 독일 쪽에서 이 코로나에 양성돼 판정을 받은 사람들 옮길 때 쓰는 그 방역 차량이 있대요, 따로. 그거를 오스트리아에 보냈고 그 차량을 타고 권창훈은 이제 독일로 돌아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권창훈은 이제 독일로 갈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가야 되는 선수들은 못 가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조현우가 인스타그램을 올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기 아이들, 조현우 선수의 아이들 하고 이제 영상 통화하는 게 이제 올라왔는데, 네. 뭐 아무래도 뭐 조현우 선수도 이제 격리 상황이니까 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전화나 영상 통화 이런 게 다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캡처해가지고 또 올렸더라고요. 안타깝던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뭐 조기 복귀나 이런 게 확정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특히나 조현우 선수는 원래 정확히 따지면 울산 현대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하기 때문에 카타르로 가야 되는데 조현우 선수가 이제 양성 반응이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오지 말라고 당연히 못 가죠. 네. 음성 판정 받아도 오지 말라고 당장은 일단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현우 선수 한국으로 가야 돼요. 한국으로 가서 거기 양성 판정 받고
잠복기 끝날 때까지 아마 좀 한국 더 있다가 코로나 만약에 급하면 카타르 쪽에 가야 되면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검사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스태프가 오스트리아 관광해서 걸렸다는 썰은 사실이 아닌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런 썰 어디서 봤어요? 네. 나도 축구 커뮤니티를 미친놈처럼 맨날 하는데 난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본 거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처음 들은 얘기예요. 네, 아무튼 황희찬 선수도 양성 반응을 받아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굳이 평가전을 꼭 해야 했는지, 물론 그런 말씀 할 수 있죠.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양성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 대한축구협회가 그 이제 돈을 벌어야 이제 말 그대로 감독의 돈도 연봉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협회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 광고 같은 게 계약이 돼 있대. 연 몇 경기를 해야 되고 그 경기에서의 광고가 이제 광고판에 나가고 쓰고 하는 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만약 안 하면은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정몽규가 맞나?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 그래서 막 그랬어요. 지금 대표팀 꾸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꾸리기가 힘들다.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수익성이 아예 없으니까. 물론 축구협회가 돈 벌려고 있는 협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축구협회가 들어간 돈이 많아요. 성인 대표팀만 이제 뭐 지금 상황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대회들, 어린 아이들 그 체계적으로 있는 그 아이들 연령별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자 축구도 지원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이제 거의 충당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스폰서죠. 네, 스폰서. 하다 보니까 손흥정 씨를 필두로 대표팀 선수 육성시키면 최소 8강 갈 듯한 느낌. 모르겠어요. 너무 만화책 같은 얘기가 아닐까. 네. 저는 이제 손흥민을 키워낸 거에 9할은 이제 당연히 그 아버님이 하신 거라 생각하는데, 축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표팀은 공격수만 키워내는 것도 아니고, 네. 수비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손흥정 씨를 이제 어떻게 필두로 하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손흥정님이 손흥민을 키우는 데는 손흥민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제 100을 채우는 데는 그만큼 채울 수 있는 100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가진 게 없는데 막 100을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탈나죠. 그래서 다 성공할 거라는 그런 이제 보장도 없고. 네. 저는 맞지는 않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선수는 이제 막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다 아실 거예요. 그 무코코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 유소년 팀에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123경기에서 192골을 넣은 15살의 축구 신동입니다. 제가 요번에 FM 2021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서 포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작살난대요. 네. 현재 이제 무코코가 올 11월 20일 날 만 16세가 되면서 프로 계약이 가능하고, 이 어린 선수의 주급이 벌써 이제 파운드로 치면은 6,000파운드, 주마다 9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워낙에 축구 신동이다 보니까 나이키는 재빠르게 이 무코코와 900만 파운드짜리 130억 규모의 후원 계약까지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원래 분데스리가가 데뷔하려거든 선수의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한이 되어 있던 그 나이가 16세 6개월이 지나야지만
분데스리가 프로 이제 경기에 데뷔할 수 있는데 이 선수 때문에 그걸 낮췄어요. 그러니까 16세만 되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11월 20일 이후부터는 네. 그러니까 겨울 얘가 지금 등록이 안 됐겠지.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열리는 새로운 등록이 되면 그때는 분데스리가 1군 등록이 돼가지고 1군 무대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선수가 지금 현재 도르트문트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데 123경기에서 아까 192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나이로 치면은 아직 20일이 안 됐, 내일이면 이제 16세지만 아직 15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반했는데 월반을 엔간치 해야 되는데 19세 팀으로 갔어요. 보통 이제 이 유럽의 저렇게 큰 팀들은 언더 팀들이 말 그대로 1단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세, 16세, 17세, 18세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한데 얘는 그냥 한 단계 월반한 게 아니라 바로 19세. 바로 19세 팀으로 월반했는데 거기서도 4경기를 뛰어봤대요. 근데 거기서 넣은 골이 13골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로 치면은 4살, 3살 많은 형들이랑 저 나이 때 4살, 3살이면 이제 몸뚱아리가 로보캅이 되냐 마냐 막 이런 막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얘가 피지컬적으로 성숙하고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월반을 해도 4경기에서 13골을 또 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도르트문트 유스팀에서 이 선수를 가르쳐 본 코치가 뭐라 했냐면 얘는 프로 레벨 같이 통한다. 보고 싶다. 이 등록이 돼가지고 분데스리가 1군 무대에서 뛰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뭐 지금 이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한번 또 자주 볼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코코 그래요? 무코코 이름이 네. 다음은 현재 AC밀란이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C밀란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올리 감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AC밀란도 왜 하필이면 지금 한창 팀이 좋고 있었는데 좋아지고 있었고 지금 너무 연승 물론 최근에 한번 경기를 패배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의 상황이었고 리그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올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격리됐으니까. 대신에 피올리가 그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브 훈련을 지켜보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연결시켜가지고 피올리가 전화통화하면서 그 이제 훈련 때 상황을 드론으로 모니터로 보면서 이제 팀 훈련을 지도한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피올리 대신에 이제 보네라한테 이제 팀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보네라는 이제 AC밀란에서 뛰었던 선수고 그 다음에 AC밀란에 뛰었을 때 가투소하고도 함께 뛰었던 선수인데 AC밀란이 만나는 다음 팀이 가투소가 감독으로 있는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랑 이제 만나면서 이제 보네라하고 가투소가 이제 제외를 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보네라는 잠깐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피올리는 훈련 때까지만 이제 뭐 드론으로 영상 보면서 지휘할 수 있고 경기장에서는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AC밀란이 잘한다고 하는데 챔스에서 검증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쉽게 말하면은 챔스를 못 나가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존나 잘하는데 리그에서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 밀어내고 1위 하고 있으면 존나 잘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가 약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만 잘해도 네. 검증이 된 거죠. 네. 무패팀이 이제 사솔로밖에 없으니까 밀란하고 근데 이제 뭐 사솔로야 솔직히 말하면 뭐 중간에 내려갈 만한 팀이니까 네. 이니까 뭐 일단은 뭐 사솔로의 입장에서야 뭐 챔스 가면 최상의 결과가 제일 최상이고 뭐 유로파 가도 최상이지 뭐 사솔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AC밀란은 챔스에 복귀해야 되는 시점이라 봐야죠. 지금이 적기지. 초반에 이 승점을 쌓아놓으면은 계속 이제 뭐 우승 싸움에서 밀리더라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싸움은 되니까 순위 싸움은 왜냐면
지금 빅클럽들, 그러니까 빅리그들은 이제 우리가 4대 리그라고 말하잖아요. 5대 리그가 쳐주는데 리강 빼고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은 순위 싸움에서 4위까지만 하면은 챔스는 직행하니까 본선에. 그러다 보니까 본선만 직행해도 AC 밀란은 뭐 성공한 것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무패를 하고 있고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좀 더 꿈을 크게 잡아도 되는데 그 시점에 피올리가 이제 잘해주고 있던 시점에 지금 코로나가 걸린 거고 그런 상황이죠. 사실 AC밀란은 랑닉을 밀란 감독을 하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리빌딩도 하면서 다시금 이제 뭐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랑닉이 오기도 전에 날아올라가지고 피올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많이들 생각 안 했는데 네, 피올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피올리가 이제 드론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레브가 독일 대표팀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위는 본선 찍힌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잉글랜드 그때 이제 저번 시즌 마무리되기 직전에 막 약간 꼬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 예선 있었죠. 네. 아무튼 레브가 이제 독일 대표팀 자리를 위임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빌트 정보에 따르면 독일 대표팀이 미넨에 도착을 했고 공항에 도착했고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표팀 관련돼 있는 사람들 VIP 룸에 모여가지고 레브를 계속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이어나가야 하게끔 시간을 줘야겠냐라고 이제 회의가 갑작스럽게 열렸대요.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이 독일 축구협회 회장인 켈러와 그 다음에 비오프 그 다음에 마커스 소드가 이제 30분 동안 그 VIP 룸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했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네, 그냥 레브를 유임시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이 또 회의가 갑작스럽게 열린 건 아니고 전날부터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가졌다라는 게 독일 언론에 펼쳐지게 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대표팀 감독을 누구를 내정했으면 좋겠냐 레브가 아니라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인케스를 얘기했죠. 하인케스를 얘기했는데 하인케스는 사실 이제 축구계 쪽에서는 은퇴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 물론 하인케스는 대표팀 관련돼서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레브가 오랫동안 독일 대표팀을 꾸리면서 이제 그냥 본인도 이제 축구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손녀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 손녀도 가끔 축구 얘기 물어봐가지고 그때도 이제 당황스러운데 자꾸 나한테 뭐 맡아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불편하다. 왜냐면은 자기만 부른다 해서 나만 그냥 쫄래쫄래 가가지고 자기만 감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껏 함께 일을 했던 축구 관련돼 있는 코치들, 그 다음에 뭐 의료진들, 그 다음에 뭐 분석관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뭘 해보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다.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와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부르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 이전에 한번 미넨에서 불렀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대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이것까지만 하고 진짜 그럴 일 없다. 우리끼리 뭐 모였을 때 축구 관련된 일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사는 얘기나 할 거지, 뭐 이 또 축구적으로 다시는 뭐 일을 안 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독일 관련돼 있는 축구 팬들은 이제 하인케스를 원하고 있다고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하인케스 할 마음이 진짜 없어요. 진짜 이제 진짜 완전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축구 전문가들 현재 있는 전문가들이 하인케스 좀 그만 놔줘라. 본인이 싫다는데 왜 자꾸 이제 막 오라 마라 하냐 라고 해가지고 하인케스는 이제 올 일이 없고 그 결국에는 뭐 내정할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대표팀을 좀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장 뭐 지금 뭐 내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냥 뭐 좋든 싫든 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독일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임했으면은 그냥 근데 좀 요즘에 독일이 좀 또다시 힘든 시기가 왔네요. 아까 말했던 그 3명의 중요자원들
축구협회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중에 비오프 얘기 나왔었는데, 비오프가 이제 독일 대표팀 있을 때, 공격수로 있을 때, 독일 대표팀이 그때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 암흑기. 그때 독일 대표팀이 원래 우리나라 별명이었던 녹슨전차라는 별명을 가져가더라고. 원래 독일 대표팀이 이미지가, 그 다음에 명칭이, 우리말로 하면은 전차 군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안 좋았을 때 진짜 독일이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별명이, 우리가 원래 독일 대표팀의 좀 약간 사모이? 옛날 축구지만 사모이 시절 그때 축구도 많이 따라했었고 독일 대표팀을 약간 모티브로 많이 쫓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독일 대표팀이 우리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녹슨전차라는 별명을 잠깐 가지고도 있었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유소년의 힘도 썼고 좋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다 전성기 맞고 그다음에 막 또 다시 씹어먹긴 했지만 또 다시 내리막. 그냥 이게 항상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퍼거슨이 항상 똑같이 말하는데, 어느 팀이건 4년이 주기다. 고로 감독도 4년마다 바뀌는 게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오래 뭐 감독하고 있는 것도 좀 믿기지가 않고 이것도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팀을 위해서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팀들 보면은 거진 그 시기가 비슷해요. 길면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있었냐면, 프랑스가 있다가, 프랑스가 98 우승하면서 좀 오랫동안 먹는가 싶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도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나타났던 게 이제 스페인이고, 그 다음 또 독일이고, 이런 팀도 나왔죠. 하지만 이제 그런 팀들이 한번 기세를 타가지고 좋았던 시기가 있으면은 내리막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시금 지금 프랑스가 올라오고 있는 시기고, 그죠? 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교체해주는 게, 왜냐면은 4년이면 아무리 강한 프로팀이건 내셔널팀이건 분석이 된다. 4년이면. 그때 동안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도 포지션이 계속 돌고 도는 게,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거 써보고, 저거 해서 안 되면 이거 써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주기가 거의 사이클이 4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4년마다 새롭게 와가지고 이 팀의 새로운 축구를 접목시키는 게 팀으로서는 가장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말을 퍼거슨이 했던 게 좀 약간 그렇지만, 퍼거슨이 외국에서 평가하기에 보통은 이제 감독이 전술형 감독, 그러니까 자기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선수를 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팀에 맞는 이제 포지션 짜거나 전술 짜는 그런 감독이 있고, 반대로 이제 퍼거슨은 말 그대로 매니저형 감독이죠. 그러니까 좋은 코치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제 수렴한 거를 반영하면서 투영시키면서 이 팀을 좋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매니저형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형 감독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감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퍼거슨은 이제 매니저형 감독으로서는 이제 최강자, 최고의 감독이죠. 최고의 감독. 네. 그래서 레알의 챔스 3연패는 너무나 대단하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 해도, 네,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팀들도 결국 암흑기는 와요. 제일 그렇게 좋았던 모습을 보였다가 암흑기가 온 팀이 밀란이고, 네. 그 밀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비치고 있고, 밀란에 대한 그 옛날에 그 이제 쩔었던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밀란 팬들이,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세리아가 엄청 망한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리아는 아직도 유럽 내에서는 중위권료가 높은 리그고, 아마 3위 거요. 1위가 프리미어 리그고 2위가 라리가고 3위가 이제 세리아인데, 세리아 여전히 수준 높은 리그고, 네. 우리나라에서만 뭐 세리아가 완전 막 개망한 것 같은 약간 느낌으로 이제 막 좀 폄하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세리아를 좋아하는 팬들이 커뮤니티를 하는 다른 이제 세리아 매니아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막 되게 기분 나빠요. 네. 평소에 궁금하던 건데, 조던님은 이강인이랑 상성이 잘 맞고 주전을 뛸 수 있는 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인맘인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이강인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쓰려면은 솔직히 말하면 4-2-3-1을 써야 돼요. 4-2-3-1. 그죠? 공미를 써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공리를 쓰기에는, 그러니까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올려 쓰기에는 두 명의 중앙 3선의 허리를 메워줄 만한 팀이 개인적으로 없다 생각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강인이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이건 내 입장일 수 있는데 난 이강인이 수비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공격적으로 되게 더 활동 방안이나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축구는 수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뭐 옛날처럼 자기 섹터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운더로 말 그대로 이제 손흥민도 내려와서 수비하는 것처럼 수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플랫한 약간 사사이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원톱을 써더라도 조금 허리를 강화시키는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미드필더가 옛날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어떻게 배정을 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좀 그 미드필더라고 하면은 그냥 다 잘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발렌시아도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에 고정시켜 쓰겠다는 게 아니라 9.5번으로 쓰겠다는 거였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지만 이제 9.5번이면은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했던 피르미누가 딱 9.5번 선수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를 비교해보면 안정환이 그랬고 안정환이 원래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뛰다가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는 8번에 백넘버를 달았고 그 9.5번에 가장 맞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9.5번의 선수들은 대다수가 공격수로 포변하긴 해요. 근데 이강인은 공격수로 포변하기에는 좀 어렵죠. 본인도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올 시즌 거의 뭐 처음 하는 거 다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이 어디를 가든 간에 당연히 나도 주전 먹었으면 좋겠고 많은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강인이 뛸 수 있는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 사실 별로 없고 이강인에게 수비를 부담 안 주면서 뛸 수 있는 클럽에 이강인이 가면 뛸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되고 아까 도 말했지만 네. 그런 팀 없잖아. 당장 발렌시아에서도 주전 못 뛰는 솔직히 말하면 발렌시아에서도 지금 1.2군? 3군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빅클럽들 팀에 가서 주전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면 의미가 없다라니까 이강인은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어느 팀에 가서 뛸 수 있겠냐라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뭐 K리그 아무 팀에 가서 다 뛰지 맨날 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강인의 수준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좀 유럽에 있는 클럽이고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클럽이고 이런 팀에서 이제 주전을 뛰기를 바라는데 그런 팀이 있냐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게 해서 없다는 건 이강인을 무시하거나 하는 거 같다. 원래 강인맘이라니까. 네. 내가 그래서 막 K리그 얘기해봐 만약에. 그럼 내가 수원이라 해봐. 내가 K리그 수원팀 좋아하니까. 나한테 쌍욕할 거잖아. 어차피. 이강인 수원 왜 가냐고 씨발 이러면서. 그렇게 말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팀을 다 합치면은 뭐 이강인이 주전을 뛸 수 있는 클럽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강인 수준을 고려하는 거니까. 분데스가 생각보다 분데스를 저는 많이 본 건 아닌데 분데스도 좀 이제 보면은 많이 뛰어야 돼요. 많이 뛰는 리그예요. 생각보다 많이 뛰는 리그고 이강인을 활용 방안을 딱 가지고 있는 선수.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공리했어. 그러면 밑에서 아니면 이강인을 3선에 쓰더라도 이강인이 좀 더 프리하게 프리롤로 두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캉테가 한창 좋았을 때 캉테가 빈자리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막 다 보수잖아요. 보수 첼시 있을 때. 지금은 캉테 조금 그때보다 내려왔지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메시가 이제 많이 내려와 수비를 가담하지 않는다. 요즘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메시의 빈자리, 그러니까 메시가 커버를 해야 되는 공간을 누가 메꿔줬습니까? 라키티치가 메꿔줬잖아요. 그런 선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강인이 굳이 빨리 내려오지 않더라도 못 내려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수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캉테의 전성기, 그 다음에 라키티치의 전성기인데 그런 선수가 요즘 어딨냐고.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선의 허리 라인에서 그게 막 강하게 커버 쳐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에 가면 좋은데 그런 팀에 갈 수 있겠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 팀에 가면 좋은데 그런 팀에 갈 수 있겠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거지. 네. 이강인 좋은 선수죠. 잘 되길 진짜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나는 그때 뿅 갔다니까. 그 UC 월드컵에서 그 최준에게 했었던 패스, 프리킥에서 그 패스 보고 그냥 제가 아예 뿅 갔기 때문에 이강인이 잘 되길 항상 바라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좋지는 않죠. 상황이 그냥 이래저래. 다음은 이 라치오인데요. 라치오가 깐나바로 아들이 라치오에 이제 입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비오 깐나바로죠. 그 파비오 깐나바로의 아들인 안드레아 깐나바로가 라치오 언더 17세 팀에 합력이 되었으며 이제 전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였던 깐나바로의 아들입니다. 원래 아들이 광저우 그 유소년 팀이 있었는데 그 언더 팀에 있다가 느낀 거죠. 여기서 백날 첫날 뛰어봤자 실력이 늘지 않겠다. 아들이 따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라치오 팀에 합류한 것입니다. 근데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냐면 전체적으로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 입 주변은 거의 똑같아. 진짜 여기 뭐 팔자주름 있는데 그쪽 라인이나 입술이나 이런 게 똑같고 눈도 좀 많이 비슷하고 쟤는 근데 눈썹이 왜 이렇게 찌네? 네. 많이 닮았어 아빠랑. 아빠 얼굴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넘버원 타깃이 되었죠. 원래는 지단이 이제 포그바만 주구장창 외치다가 바꿨어요. 네. 카마빙가입니다. 카마빙가가 현 소속팀인 렌과 재계약에 임박했습니다. 이 프랑스 르키프에 따르면요. 네. 이 렌의 미드필더 카마빙가가 렌과 다시금 재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고요. 현재 카마빙가는 2022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데 1년 연장 계약에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게 뭐야? 뭐 1년 연장하고 뭐 레알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키워준 팀, 그러니까 그게 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뛰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 팀에 뛰면서 발전했고 더 좋은 팀을 가기 전에 은혜를 갖고 싶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가 최근에 말콤, 원래 말콤이 보르도에 뛰다가 바르셀로나 이적할 때 똑같았어요. 그냥 이적하면 되는데 그냥 이적하면 이적료 쌌는데 본인이 보르도에게 감사함을 담아가지고 1년 재계약에 그냥 서명했죠. 다만 그 1년 재계약에 서명할 때 뭐 똑같은 주급에 이렇게 서명하는 게 아니라 그 구단도 금액을 올려줘요. 연봉을 올려줘. 주급 좀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윈윈하는 거지. 선수는 좀 더 오른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구단은 더 많은 금액의 이적료를 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네이마르가 산토스에서 뛸 때 바르셀로나 이적하기 전에 네이마르도 가기 전에 갑자기 산토스랑 1년 연장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상강에서 뛰고 있는 헐크가 그 자신이 예전에 뛰었던 포르투로 복귀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헐크는 포르투의 공식적인 오퍼를 기다리고 있고요. 헐크에게 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포르투는 헐크를 데려오는데 지불할 돈도 있고, 이 포르투갈이 현재 이제 뭐 재정난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헐크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얘가 아마 3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데려오는데 비싸지도 않습니다.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포르투도 새롭게 공격 라인에 헐크를 데려와서 뭐 보강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언론 레코드에 따르면 포르투와 헐크는 이미 연락을 주고 받았고 포르투가 이제 2년 반에 계약을 해주길 바라고 있대요. 그래서 헐크는 그 계약 조건만 맞으면 금액적으로는 뭐 주급은 이제 좀 이제 상하이 상강 때 받았던 금액보다는 네, 적은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왜 나온 얘기냐면 헐크가 그 자신의 이제 전 와이프의 조카랑 결혼했잖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야동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은 자신의 전 와이프, 그 전 와이프의 조카랑 결혼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조카도 이제 브라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은 아무리 뭐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있어도 어느 쪽으로나 이제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이제 그쪽 포르투기스 또 언어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나이도 있으니까 좀 전에 뛰었던 클럽에 가서 하면 뭐 이렇게 뭐 선수생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제 본인도 생각했던 거고 포르투도 그걸 캐치해가지고 연락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헐크 얘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헐크는 그 저기잖아요. 일본 2부 리그에서부터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포르투로 이적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더 큰 이제 뭐 더 큰 무대는 아니지 뭐 솔직히 뭐 러시아가 뭐 포르투보다 더 좋은 클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약간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좀 어렵고 아무튼 뭐 우리는 뭐 더 큰 클럽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래저래 좀 가지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포르투, 러시아, 중국이 이제 커리어가 됐으니까 물론 그렇게 뛰면서도 이제 브라질 대표팀에 좀 자주 뽑혔던 거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헐크 나이도 있고 많이 기량이 쇠퇴했고요. 또 저기 안에 짬나탄 있잖아요. 같은 팀에 짬나탄도 있어가지고 상강도 이제 시즌이 끝나면 딱히 뭐 잡을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짬나탄으로 이제 약간 팀을 좀 뭐 리빌딩하면서 젊은 팀으로 가고 싶겠지. 헐크도 이제 나이 먹어와서 좀 약간 그 기량이 쇠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와 락사, FM네이션, FM코리아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조던 HD를 검색하신 다음에 뭐 댓글과 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축구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에서 축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